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2018년도 12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동해의 대화태 어장에서 한 척의 목선이 발견이 되고 그 목선은 일본 해양경비선에 의해서 일본 쪽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최정예 광개토 대왕함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그 대화태 어장에 가서 그 일본 해양순시선에 묶여있던 목선을 거의 강제로 빼앗다시피 해서 가져옵니다. 그 목선 안에는 4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고 그 중에 1명은 사망한 채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3명은 산채로 생포되다시피 해서 바로 그 이틀 후에 북으로 바로 강제 북송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해에서 벌어졌던 우리 해양수산부 이 선생님에 대한 그 억울한 죽음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여가면서 서훈과 박지원이를 지금 구속시키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시에 그 지시를 문재인이와 서훈과에 간에 서로 맞지 않는 엇박자를 보면서 저것들이 진짜 국가기관의 핵심 간부였나 할 정도로 지금 그 끔찍한 상황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이 동해안에서 벌어졌던 이 자그마한 목선에 대한 납치, 납포, 그리고 이어지는 강제 북송에 대해서 왜 지금도 우리 국가에서 나몰라라 하죠? 이 사건의 진실은요, 아주 민감하고 주요한 그 첩보를 통해서 확인된 사안입니다. 즉, 그 배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북의 김정은이를 호위하는 호위사령부 소속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럼 그 김정은의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사령부 그 직원들이 왜 북을 탈출해서 남쪽도 아니고 일본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미 북에서는 남으로 갔다가는 남에서 북쪽의 말을 아주 잘 순종하기 때문에 도로 북으로 압송, 강제 북송당한 사실을 북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호위사령부 예하 동양무역회사라는 회사가 제3국에 진출해서 벌어졌던 뇌물수수 사건과 깊이 관련이 돼 있었고, 이 뇌물과 함께 북으로 들어간 전화기로 인해서 호위사령부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던 것이죠. 그 전화기로 하는 것은 김정은을 옆에서 경호하고 있는 호위사령부 요원들이 들고 다니게 되면 자동적으로 위치가 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비였다 그래요. 이거 뭐죠? 드론이나 여타 다른 무인 공격기를 통해서 혹은 뭐 신의 지팡이와 같은 무기를 통해서 김정은의 목을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목만 날리는 게 아니라 가슴, 배까지 깡그리 다 찢어발려 죽일 수가 있는 그런 무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늘 시찰 다니면서 죽음을 걱정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발견된 데 대해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거예요. 점점점 내 목을 치려고 하는 쪽들이 계속 조여오는구나. 그런데 그 돈을 좋아했던 그 부패한 북한 내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 돈을 수뢰했던 것들이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발각된 사건과 연관돼서 김정은의 목을 치려고 했던 일 또한 발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호위사령부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북을 비밀리에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북을 탈출하고 난 이후에 비중 있는 인사가 남에다가 요구를 해야지만 걔들을 잡아들일 수가 있다 해서 김여정이 국민 여러분들 아시죠? 그 요망한 주둥아리가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의 동생이라고 하는 건데 그 못돼 먹은 그 발칙한 계집년이 그 청와대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외교안보실장 정의용과 국정원장 서훈에게 물론 문재인을 포함해서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남쪽으로 도주하고 있는 북한에서 탈출한 목선을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북송시켜라. 이 지시를 청와대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해서 청와대에서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났듯이 지시를 내리고 해군의 최정예 함대 중에서도 최정예 광개토 대왕함과 다른 해양경찰청 함이 동시에 출격을 해서 그 목선 납포해서 가져왔던 거죠.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자들을 모조리 북으로 강제 북송시켜서 그들은 모두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 우리의 첩보망을 통해서 최근에 또한 입수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죠. 또 그 영해에 따져보면 북이든 남이든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주를 하고 탈출을 했는데 그 사람을 도로 잡아서 강제로 북송을 시켰다. 젊은 청년 2명이 죽이지도 않은 16명인가 하는 북한 주민들을 죽이고 배를 끌고 왔다 하면서 그 청년 어부들도 강제로 북송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짓을 한 자들이요. 문재인과 그 똘마니, 정의용, 서훈, 박지원 이런 것들이에요. 당시 2018년도 12월에 그 춥고 차가운 겨울 날씨에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일본으로 탈출하다가 다시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서 잡혀서 다시 끌려간 그 북한 호위사령부 요원들은 그 생명이 끊어지기 그 직전 그 며칠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것이 인권 변호사의 진면목인가요? 문재인이란 자가 늘 입으로 여는 얘기 있죠. 자신은 인권 변호사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문재인이 왜 그렇게 북에 대해서 굴종적이고 종북을 하고 종중, 또 중국도 굴중이죠. 중국에게 굴복을 했으니까. 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굴복하고 머리를 조아린 문재인이 왜 그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를.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 나가겠지만 이 나라가요. 그나마 이 북의 송두리째 헌납되지 않고 이렇게 정권 교체가 돼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된 것도요. 천우신조인 것입니다. 하늘이 돌봐주시지 않았으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강제로 납포해서 강제 북송시킨 그 북한의 목선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죽였죠. 누가?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정부와 합심을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실 청와대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 북한 주민을 죽였습니다. 사지에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 밝혀야 되겠죠? 아마 분명히 이 작업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했던 해군 장교들이 있을 거예요. 목선이 강제로 납북된 이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해군들 가운데 충실하게 이 청와대의 이 비겁한 명령을 따랐던 장교들이 있을 거고 지휘관이 있을 거예요. 그 자들을 잡아다가 문초를 해서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요, 국가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증하고 또 털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좀 해야 되는데, 이 언론사들이 이게 뭐 제대로 된 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 발생한 사건을 두고도 지금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당시에 이 국가정보원도 같이 그 일에 동행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당시에 그 원장으로 서훈이가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보시고 좋게 생각을 해도 이 북의 첩자가 아니고서야 그런 일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가요, 이 우리가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시절에 입부를 할 때 이 생명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고 선서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자가 변질이 돼서 북의 꼬붕이 돼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특히 말입니다. 당시에 서훈이의 그 서울고등학교 동문 선배였던 그 정의용이가 당시 그 청와대 외교안보실장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용이도 똑같이 그 이상으로 아주 간악하고 나쁜 인간이에요. 난 그 서울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참 이상한데, 다들 안 그렇죠. 이 정의용, 서훈, 이런 자들이 그런데, 이 정의용도 그렇고 서훈이도 그렇고 둘 다 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요. 이 서울대학교 나온 자들이 다른 학교보다 저렴한 학비로 학교를 다니고 배웠으면 국가에 대해 가지고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공직에 와가지고 이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악랄하고 비열하고 이런 그 거짓을 행한단 말이죠. 이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의 지령을 받고 득달같이 해군 함정을 강제로 보냈던 자가 누군지, 그 원점을 찾아서 어떻게 됩니까? 국법으로 다스려야죠. 이 분명히 형법 93조 여적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적죄에 해당하는 자는 판결을 내려서 어떻게 하죠? 사형을 시켜야 되죠. 광화문에 그 시신을 내다 걸고 과거처럼 국민들에게 각성시키는 교보제로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서훈이나 정의용, 이와 같은 자들, 또 문재인도 이런 것들은요, 모조리 다 형법 93조 여적죄로 처단해서 광화문에 이렇게 걸어놔야 됩니다. 굴비 말리듯이. 그래야 두 번 다시는 그런 악행들을 이 나라 역사상에서 못하게 됩니다. 오늘도 검작간TV 그레이트 게임 경청해 주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날이 갈수록 차가워집니다. 추위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더더군다나 지금 중국의 코로나 개방으로 인해서 물밀듯이 다시 코로나가 범람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